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처리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데이터 이해 이 부분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데이터 이해와 데이터 가치와 미래,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로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이 분석 기획 전에 처리 기술 내용이 바로 ADP 내용입니다. ADSP에는 없지만 ADP에는 요 데이터 처리 기술의 이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에는 크게 두 개의 장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가 있고요. 1장이죠. 그리고 2장으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는 또 5개의 절이 있어요. ETL이 있고요. 우리가 extraction, 데이터를 추출한다. transformation,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로드하는 거. ETL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change, data capture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기법 요약.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처리. 이렇게 크게 5절이 있습니다. 먼저 1절 ETL을 먼저 보게 되면 ETL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데이터 이동과 변환에 대한 표준, 업계 표준이 바로 데이터 ETL이라는 용어죠.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의 약자로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성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죠. 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요. 이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스토어라는 오퍼레이션 데이터 스토어가 있어요. 데이터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이 운영 데이터 스토어 그리고 이 데이터 마트에 대한 데이터의 적재 작업의 핵심 구성 요소가 바로 ETL이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이동하고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우리가 MDM이다라고 해요.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거에 관한 폭넓게 활용이 되는 용어가 바로 ETL입니다. 우리는 이 ETL을 통해서 내부 데이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오퍼레이션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면 바로 또 ETL을 처리를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저장이 되고 이게 데이터 마트로 이렇게 가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ETL은 데이터가 이동과 변환을 주 목적으로 하고 extraction,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변형, 적재, 로딩 이렇게 세 가지로 됩니다. extraction은
데이터의 이동과 변환을 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익스트랙션이 먼저 추출인데, 그죠? 추출 먼저 이제 해보면, 추출은 획득하는 거죠. 데이터를 획득하는 거다라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환하는 거고요. 변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변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로 데이터 클렌징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 변환,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통합 또는 다수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비즈니스 룰을 적용하는 뭐 이런 거죠. 이 정도로만 해놔도 되고요. 로딩은 적재죠. 로딩. 적재인데요. 말 그대로 이 변형 단계가 완료된 데이터를 특정 목표 시스템에 적재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ETL을 구현을 위해서 여러 사용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일괄과 실시간 형태로 구현이 되죠. 오라클이나 SQL, 그 다음에 MySQL, 엑셀 이런 걸 통해서 ODBC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걸 통해서 스테이징 ETL로 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내외부 데이터는 뭐 SQL을 통해서 주로 많이 들어오겠죠? 또는 오라클 그러니까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를 SQL로 가져오니까 연동하는 게 있겠죠? 여기 ODBC,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오브젝트 뭐 링킹 임베딩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통해서 ETL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징 또는 프로파일링, 클린징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통합을 해서 ODS로 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ODS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ETL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ODS는 여기 이제 다수의 시스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그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의 약자예요. 이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가 향후 우리가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정보 시스템으로 이관되거나 다양한 보고서 생성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관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가 구성되기 때문에 ODS를 위한 데이터 통합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클렌징, 중복 제거, 비즈니스 룰 대비 데이터 무결성, 점검 등의 작업을 포함해야 돼요. 이 ODS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또는 실시간 근접 트랜잭션 또는 가격 등 원자재, 원자성, 개별성이라고 하죠. 원자성을 지닌 하위 수준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데이터 마트라든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 단계에서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스프레드시트, 뭐 파일 형태, 웹 서비스, 웹사이트, XML 문서 형태 등의 트랜지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럼 획득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OLEDB가 있고요. ODBC가 있고요. FTP가 있고요. 스테이징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작업 일정이 어떤 통제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데이터 원천들로부터 트랜지션 데이터들이 추출되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테이징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형태가 바로 데이터 스테이징 단계입니다. 이 단계만 그냥 정리할까요? ODS는 여기다 정리할까요?
스페이스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테이지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파일링 단계, 그다음에 데이터 클렌징 단계. 그리고 데이터 통합, 인테그레이션 단계, 이렇게 통합이라고 할까요? 단계라는 말은 좀 뺄게요. 인터페이스, 데이터 스테이징,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말도 뺍시다.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 스테이징, 프로파일링, 클렌징, 데이터 통합, 그다음에 내보내는 익스포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ODS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테이블들은 스타 스키마 또는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로 모델링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들을 이제 외워놔야 돼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을 기존에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요. 어딘가에 정리해놨을 텐데. 네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TL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 먼저 ETL이다 라고 좀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주제 중심, 정숙성, 통합성, 수익 계열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당연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실제 업무 상황의 특정 이벤트나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구조화되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최초 저장 이후에는 읽기 전용 속성을 가지고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통합성은 대부분의 운영 시스템들에 의해서 통합분이 되는 거고요. 시계열성은 최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순에 의해서 이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테이블들은 스타 스키마 또는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형태로 모델링 돼요. 스타 스키마는 별 모양으로 되는 거고요.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는 의 결정 형태라는 모양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눈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결정 모양, 이건 별 모양, 그죠? 이런 형태로 정교화를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스타 스키마와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입니다. 그럼 이제 CDC를 보게 되면 이 CDC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쪼개야겠네요. 네, 여기에서 계속 쪼개야 돼요.
이 CDC라는 말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체인지가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걸 식별한다는 거죠. 식별해서 필요한 후속 처리. 후속 처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전송이라든가 공유, 요거를 자동화하는 기술 또는 설계다라고 설계 기법이자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CDC라는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양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일단 외워놓고 나머지는 그냥 쑥쑥쑥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기법을 이제 보면 타임 스탬프를 찍는 거죠. 타임 스탬프를 로우에다가 찍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넘버를 붙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우의 상태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버전 스테이스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트리거 방식이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트리거 방식이 있는데 트리거가 이제 후에 뭔가 따라가서 후속 조치해서 뭐 정보가 바뀌는 거죠. 트리거 on 테이블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테이블즈죠. 그다음에 이벤트 방식으로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를 계속 주기적으로 스캐닝해서 찍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 네. 그 다음에 이제 EA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서 이 AI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의 약자죠. 그래서 기업 정보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및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다라는 거죠. 기업 간의 어떤 복수의 이질적 정보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상호 융화 내지 동기화되도록 그러니까 통합 이런 말이 들어옵니까 인테그레이션이죠. 그겁니다.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이 통합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E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밖에는 뭐 없어요.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4절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이냐, 실시간 통합이냐, 동기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처리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비용량 데이터 처리도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각각 기술들이 나오죠. 네, 그런 것들도 역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스쿱하고 그죠? 쿼리 뭐 여러 가지 SQL, 하둡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